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와중에 박범계 전 의원이 아니라 현 의원이 김경준 씨를 면회했어요 오늘. 네. 한번 연결을 시켜갖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교도소를 찾아와서 뿜으셨어요? 아유, 뿜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천안교도소 갔다가 거기서 악수만 나누고 이제 청주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로 따라가서요. 예. 거기서 1시간가량 특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 왜 가셨습니까? 정봉주 선배님 때문에 갔습니다. 아유, 진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김경준 씨를 면담하고 나와서 여러 기자분들 앞에서 소위 이제 백풀이라는 걸 하면서. 예. 마지막 제 말씀이 정봉주 전 의원께서 이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 안 했냐. 예.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들어보려고 만났습니다. 예, 무슨 궁금한 점을 여쭤보셨나요? 1시간가량 오로지 BBK 건과 관련해서 거의 다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의 대화를 했습니다. 예. 제가 저희 방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제 방에 가면 5년 전에 칠판에다가 BBK 개요도를 그려놨습니다. 지금 상세히 그려놨는데요. 예.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파헤쳐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김경준 씨에게 물었고 김경준 씨는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2번에 걸쳐서 검찰과 특검 조사가 있었고 무혐의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김경준 씨와 약속하기를 소송 기록 일체를 제가 공유하고 그 기록을 다 검토한 뒤에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경준 씨가 그중에 하나만 좀 미리 말씀을 주시면 김경준 네네. 씨가 BBK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좀 나왔었나요? 본인이 형사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고 예. 저는 그것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예. 또 결정적인 근거도 하나 갖고 있다. 그것은 다스의 투자금과 그것이 190억 원입니다. 190억 원이죠. 그중에 140억 원이 돌려지는데요. 예. 그 140억 원의 투자금 반환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그건 서류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관련 있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뭔가 좀 밝혀질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원래 형법상에 강제 출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만기 출소하고 나온 특히 이제 10년 가까이 형을 살았는데요. 강제 출소시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지 않나요? 일단 저는 어제 제가 트위터에는 강제 강제 추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 가서 만나보니까, 일단 강제 추방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강제 퇴거 명령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요. 강제 퇴거. 예, 강제 퇴거. 예. 출입국관리법 46조에 근거하는 것이고요. 예. 외국인으로서 실형을 확정받아서 출소한 사람은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김경준 씨는 1초가 그립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가족, 부인과 딸에 대한 그리고 누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고 싶으면 갈 수 있으면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세 번째는 자유인의 몸으로 한국에서 불러줄 수 있다면 불러오겠다. 그러한 조치를 정권 교체를 통해서 다음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경주 씨 본인도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의지가 강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박범계 의원님. 네. 그럼 일단 김경준 씨는 이제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고 아마도요. 이후에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네. 당분간은 이제 한국에 돌아올 수 없는 형편일 터인데 예. 박 의원님과 연락을 하면서 진상 규명을 좀 함께 밝히자 이런 합의는 좀 있었나요?
맞습니다. 예. 저하고 일단 김경준 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또는 형사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했던 그 민형사 기록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 공유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김경준 씨와 김경준 씨 어머니 등과 수시로 연락을 해서 전체적인 법률적 검토를 한 뒤에 이 진상규명의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 것인지를 강구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김경준 씨는 돌아가면 본인이 선택하는 언론과 인터뷰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도 얘기를 했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 박 의원님 세월이 좀 지났지만 김경준 씨 네네. 구속됐을 때 김경준 씨 어머니께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죄가 있으면 MB는 왜 죄가 없냐 하면서 우는 대목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생생합니다. 예, 지금 뭐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어머니와 관련해서는 이 얘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본인이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바꿔서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처와 예. 그리고 누나 에리카 김에 대해서 한 협박, 그리고 본인의 김경준 씨 본인의 형과 관련돼서 뭔가 회유가 있었다, 검찰에서. 예.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특히 어머니가 누나를 어떻게 할래? 라는 그 대목, 누나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아하. 라고 하는 예. 그 대목에서 울었습니다. 예. 제 앞에서. 예. 정말 그 대목은 진실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전혀 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누나도 기소할 것 같이 검찰이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은 기소를 하지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그 예. 부분을 회유라고 표현을 했고 협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진실을 밝히는데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꽤 짧은 시간인데 최진봉 교수님. 예. 많은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이 190억 얘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혼동할 수 있는데 그 BBK에 투자하는 돈. 예. 아까 이제 고재열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다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190억이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요걸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투자가 됐는데 예, 그 돈이 어떻게 나온 돈이고. 예. 실제 이게 어떻게 나온 돈이냐면 예. 이것도 뭐 이제 또 뭐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설을 말씀을 드릴게요. 설을 말씀을 드리면 도곡동 땅을 판 돈. 예, 설. 썰이라고 해야지 좀 금방 탁 꽂히는데. 썰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곡동 땅을 판 돈, 그거를 30분 만에 사실 여기에 투자가 됐어요, 이 돈이.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도곡동 땅은 다스 소유의 땅이었었나요? 그렇죠. 다스가 투자했다면 도곡동 땅을 팔았는데 예. 이 도곡동 땅이 실제로는 이상은 씨 거였나요? 그때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나요, 고재열 기자님? 그렇게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틀릴 수도 있습니다. BBK 전문가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의혹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MB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땅을 판 돈으로 30분 만에 BBK에 투자가 된 거죠, 이 돈이. 형 이상은과 예. 처남. 예.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공동명의로 땅이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의혹이 생기는 거죠. 이 돈이 어떻게 갑자기 돈 팔아서 30분 만에 이 돈이 BBK에 투자가 되고 예. 거기서 또 지금 말씀하신 박범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중에 일부를 돌려준 거잖아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투자된 돈이니까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또 오늘 박범계 의원께서 아까는 말씀 안 하셨지만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실제 김경준 씨가 어떤 증언을 했냐고 언론에 보도가 되냐면 50대 50 정도로 소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본인이 50대 50 정도로 BBK를 소유하고 있었다. 공동 소유다. 이렇게 예.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예.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 김경준 씨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박병기 의원도 만나고 나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특검이나 검찰, 당시의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는 새로운 권력이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을 바로 앞둔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김경주 씨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조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을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아하. 어떤 형태로든 김경주 씨를 다시 입국을 시켜서 그분의 증언도 듣고 그분이 제시하는 증거가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권력 앞에 검찰이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을 가능성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곧 취임할 대통령을 단죄한다는 것이 검찰로서는 부담이 됐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김경주 씨나 아니면 어머니 아까 우는 모습도 말씀하셨는데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특검이나 검찰의 조사가 정말 우리가 속 시원하게 사실을 그대로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예.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김 변호사님, 예. 단적으로 제가 왜 그때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수사가 이상한지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네, 왜 그러냐면요. 그것도 의혹이죠? 네, 의혹인데요. 예, 근데 참 밝히고 이상합니다.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주 비근한 예를 들면요. 예. 예컨대 뇌물죄와 관련해서 일체의 어떤 증거가 없어도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진술이 있으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경준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BBK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를 실제 공동 소유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경준 씨가 예, 그렇죠. 김경준 씨의 진술만으로도 그것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진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온 겁니다. BBK가 처음에 설립됐을 때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투자금을 30억을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한 6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는데요. 이게 또 재미난 것이 전부 다 투자를 한 삼성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대표이사나 사장들이 전부 다 고려대학교 동문입니다. 고려대학교 동문 생각하면 딱 떠오르시는 분 있으시죠? 이제 와요. 예,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화만 생각이 나, 이재화 변호사만 생각이 나갖고 이명박 대통령 고대 출신인 겁니다. 왜냐면 우리 청취자분들이요. 고대 동문에 대해서 받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예, 물론 이것만으로는 의혹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BBK의 심택이라는 회사가 투자를 하고 투자금 30억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심택이라는 회사가 돌려받기 위해서 김경준 씨에게 고소를 하고 가압류를 하는데요. 이때 단순하게 김경준 씨에게만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함께 고소를 하고 가압류 결정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도 가압류 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압류를 할 때 그냥 가압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변호사가 가압류를 받을 때 다 사안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한테 가압류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압류 신청서를 넣게 되는 거고요. 또 역시 법원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도 이것도 이유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미 심택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가져왔을 때에 심택을 대리한 변호사가 한 번 판단을 한 거고 그다음에 그 판단 한 번을 더 거쳐서 법원에서도 이것은 이유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심택이 BBK라고 하는 회사에 30억을 투자를 하는데 아니죠.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돌려받고. 심택이 BBK에다 투자를 했는데 BBK가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럼 BBK에다가 돈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BBK에다가 돌려달라고 가압류를 요청을 하면서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BBK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돌려달라고 가압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거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데 법원에서 처음엔 안 받아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심택 변호사한테 BBK와 이명박이 관련 있음을 소명하라. 그럼 두 번째는 받아줘요. 소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법원에서는 BBK와 이명박이 관련이 있다고 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더 전부가 아니라요. 그다음에 이제 BBK와 LEK 뱅크라고 하는 이 회사. 이제 또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LEK 뱅크가 결국에는 주가 조작을 한 주요한 그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LEK 뱅크가 결국에는 주가 조작을 한 그 회사인데요. 이 LEK 뱅크는 김경준 씨와 이명박 대통령이 공동 지분 30억 원씩을 약 30억 원 가량을 투자해서 출연을 해서 투자한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 BBK와 LEK 뱅크스라는 이 회사가 BBK와 같은 건물, 같은 사무실을 쓴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또 이상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LEK 뱅크스라는 그 회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시에 이제 회장을 할 때에 비서를 했던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국회의원 할 때의 후보자 시절에 굉장히 측근이었던 비서가 거기에 또 비서로 들어가는데요. 이분이 이제 검찰 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어떤 업무를 했냐라고 하니까 LK 뱅크스의 업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요. BBK와 관련된 투자 업무와 관련된 서면 작성도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LKE와 BBK는 같은 회사였었다 이렇게 증언한 거네요? 같은 회사였다라는 증언은 아니지만요. 적어도 이 회사가 약간 좀 섞여 있었다 업무가 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것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 촛불 든 국민들에게 보면은 이명박과 김경준은 공동 지갑 아니었었냐? 라는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는 그림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논리가 다 엮은 거고 나는 전혀 몰랐던 일이다. 최순실은 잘못한 일이 있을지언정 나는 몰랐던. 나하고 무관한 거다. 난 그렇죠. 내 주머니에 돈 한 푼 들어온 거 있냐. 정확하게 그 논리로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과 BBK를 분리했던 것이고. 그렇게 설명했죠. 그렇죠. 그것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됐는데 이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 김경준과 무관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논리를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세상의 천하의 바보입니다가 돼요. 김경준한테 속았다. 그렇죠. 근데 어떤 식으로 속았다가 되냐면 이를테면은 BBK 설립은 1999년 4월이에요. 그런데 그 설립 때는 자기가 김경준을 몰라야 돼. LK이뱅크만 알아야 되니까 LK이뱅크가 2000년 2월 18일에 설립된 회사인데 김경준에 대해서 본인은 그래서 2000년 1월에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설립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LK이뱅크 설립 한 달 전쯤이죠. 그때 알았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달 만에 같이 설립해가지고 30억 원을 낸 회사를 같이 했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그리고 진짜 바보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바보가 아니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나스, 심택 그리고 심지어 동창인 하나은행 김승유 행장까지도 5억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주변이 초토화되는 동안에 자기는 또 몰랐던 일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회사들이 뒤에 청산되는데 그 청산 과정까지도 김경준 씨한테 맡겨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김경준 씨한테 나도 속았다.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게 2004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2002년 그때 이미 다 문제가 됐는데 돈을 다 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송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다 알리바이용 소송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정말 지금의 사건 최순실 박근혜 사건과 너무 유사하네. 그렇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10년 전에는 무죄였고 지금은 유죄가 돼서 탄핵까지 된 그때는, 사건.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가 아까 이제 고재일 기자님께서 이명박 아니 곧 넘어가기 전에 LKE라고 하는 회사를 이명박과 김경준이 같이 그 회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공동 출자를 했다. 공동 출자인데 L은 이명박의 L입니다. K는 김경준의 K. E는 에리카의 E에. 이렇게 되면 같은 회사죠, 이게. 아니, 좀, 뒤에 명함 보세요, 명함. 이명박 회장 대표이사하고 BBK 투자자문회사 LK이뱅크, 이뱅크 증권 주식회사. 저 명함을 저게 증거로 그때 나왔었거든요. 저 친구가 제출한 거죠. 이명박 대통령 친구가. 그랬었죠. 근데 저것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부인했어요? 저거는 진짜? 그냥 뭐 자기 속아서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김경준, 그렇죠. 김경준한테 속아서 자기는 이름만 대줬다 이렇게 얘기했지 저건 상관없다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광운대학교 강연 아시잖아요. 비디오. 거기서도 보면 본인이 2000년도에 와서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발언하고 있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러잖아요. 주어가 빠졌다. 그렇죠. 근데 얘기한 사람이 자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하면서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란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다고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고재일 기자님도 그때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와중에 박범계 전 의원이 아니라 현 의원이 김경준 씨를 면회했어요 오늘. 한번 연결을 시켜갖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교도소를 찾아와서 뿜으셨어요? 아유, 뿜을 수가 없는 일이죠. 천안교도소 갔다가 거기서 악수만 나누고 이제 청주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로 따라가서요. 거기서 1시간가량 특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왜 가셨습니까?
정봉주 선배님 때문에 갔습니다. 아유, 진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김경준 씨를 면담하고 나와서 여러 기자분들 앞에서 소위 이제 백풀이라는 걸 하면서 예. 마지막 제 말씀이 정봉주 전 의원께서 이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 안 했냐. 예.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들어보려고 만났습니다. 예, 무슨 궁금한 점을 여쭤보셨나요? 1시간가량 오로지 BBK 건과 관련해서 거의 다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의 대화를 했습니다. 예. 제가 저희 방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제 방에 가면 5년 전에 칠판에다가 BBK 개요도를 그려놨습니다. 지금 잘 상세히 그려놨는데요. 예.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파헤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김경준 씨에게 물었고 김경준 씨는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2번에 걸쳐서 검찰과 특검 조사가 있었고 무혐의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김경준 씨와 약속하기를 소송 기록 일체를 제가 공유하고 그 기록을 다 검토한 뒤에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경준 씨가 그중에 하나만 좀 미리 말씀을 주시면 김경준 네네. 씨가 BBK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좀 나왔었나요? 본인이 형사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고 저는 그것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또 결정적인 근거도 하나 갖고 있다. 그것은 다스의 투자금과 그것이 190억 원입니다. 190억 원이죠. 그중에 140억 원이 돌려지는데요. 그 140억 원의 투자금 반환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그건 서류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관련 있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무언가 좀 밝혀질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원래 형법상에 강제 출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만기 출소하고 나온 특히 이제 10년 가까이 형을 살았는데요. 강제 출소시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지 않나요? 일단 저는 어제 제가 트위터에는 강제 출국, 강제 추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 가서 만나보니까, 일단 강제 추방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강제 퇴거 명령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요. 강제 퇴거. 강제 퇴거. 출입국관리법 46조에 근거하는 것이고요. 외국인으로서 실형을 확정받아서 출소한 사람은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경준 씨는 1초가 그립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가족, 부인과 딸에 대한 그리고 누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고 싶으면 갈 수 있으면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자유인의 몸으로 한국에서 불러줄 수 있다면 불러오겠다. 그러한 조치를 정권 교체를 통해서 다음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준 씨 본인도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의지가 강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박범계 의원님. 그럼 일단 김경준 씨는 이제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고 아마도요. 이후에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당분간은 이제 한국에 돌아올 수 없는 형편일 터인데 박 의원님과 연락을 하면서 진상 규명을 좀 함께 밝히자 이런 합의는 좀 있었나요? 맞습니다. 저하고 일단 김경준 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또는 형사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했던 그 민형사 기록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유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김경준 씨와 김경준 씨 어머니 등과 수시로 연락을 해서 전체적인 법률적 검토를 한 뒤에 이 진상규명의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 것인지를 강구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김경준 씨는 돌아가면 본인이 선택하는 언론과 인터뷰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도 얘기를 했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 박 의원님 세월이 좀 지났지만 김경준 씨 네네. 구속됐을 때 김경준 씨 어머니께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죄가 있으면 MB는 왜 죄가 없냐 하면서 우는 대목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생생합니다. 예, 지금 뭐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어머니와 관련해서는 이 얘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본인이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바꿔서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처와 예. 그리고 누나 에리카 김에 대해서 한 협박, 그리고 본인의 김경준 씨 본인의 형과 관련돼서 뭔가 회유가 있었다, 검찰에서. 예.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특히 어머니가 누나를 어떻게 할래? 라는 그 대목, 누나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아하. 라고 하는 예. 그 대목에서 울었습니다. 예. 제 앞에서. 예. 정말 그 대목은 진실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전혀 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누나도 기소할 것 같이 검찰이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은 기소를 하지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그 예. 부분을 회유라고 표현을 했고 협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진실을 밝히는데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꽤 짧은 시간인데 최진봉 교수님. 예. 많은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이 190억 얘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혼동할 수 있는데 그 BBK에 투자하는 돈. 예. 아까 이제 고재열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다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190억이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요걸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투자가 됐는데. 예, 그 돈이 어떻게 나온 돈이고. 예. 실제 이게 어떻게 나온 돈이냐면 예. 이것도 뭐 이제 또 뭐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설을 말씀을 드릴게요. 설을 말씀을 드리면 도곡동 땅을 파는 돈. 예, 썰이라고 해야지 좀 금방 탁 꽂히는데. 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곡동 땅을 판 돈, 그거를 30분 만에 사실 여기에 투자가 됐어요, 이 돈이.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도곡동 땅은 다스 소유의 땅이었었나요? 그렇죠. 다스가 투자했다면 도곡동 땅을 팔았는데 예. 이 도곡